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리플에 관해서 다룰 겁니다. 퍼즈야, 너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리플 그렇게 맨날 영상 올리려고 그래? 근데 이제 맨날 올리진 않고, 일주일에, 최근 한 2주 연속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긴 했는데, 네, 저도 마냥 손해면 안 하죠. 근데 이제 확실히 이걸로 유입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유입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또 그만큼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소리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씩 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만약 아니다. 좋아요 1000개 넘으면 아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하려고 하다가 생각해보면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안 될 것 같기도 해서. 네, 그냥 뭐 리플이 최근에 이슈가 많기도 해가지고 자주 올라간 거기도 하니까요. 변동폭도 컸고. 그렇죠. 해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리플이 일단은 차트적으로는 제가 1년 전부터, 사실 1년 전도 아니지, 한 2, 3년 전부터 원하던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네. 네. 2, 3년 전부터 원하던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잠깐 브리핑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왜 올랐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 근데 왜라는 거는 사실 조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거는 차트적인 부분이다. 이런 걸 좀 감안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옛날 영상에 댓글을 또 달아주셨더라고요. 여기 흑백님인데 댓글 많이 달아주시던 분인데, 이제 3시간 전에 리플 오르는 걸 보고 그날이 온 것 같습니다 라고 달아주셨는데, 그 영상이 바로 이겁니다. 김프로가 다른 코인은 팔아도 리플은 안 판다는 이 영상. 이 영상이 뭐냐면, 저도 기억하는데 이게 김프로랑 저랑 처음 찍은 컨텐츠예요. 원래 이 채널은 저만 원래 이렇게 혼자 떠들고, 네. 아니면 아나운서 분들이랑 같이 한다거나 이랬었는데, 김프로랑 저랑 이렇게 대화 주고받는 형식으로 처음 찍은 컨텐츠, 처음 찍은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처음 들어간 영상인 거죠. 맞아. 그래서 저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영상에서도 이 차트가 나옵니다. 해당 차트가 나와요. 네,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이게 하나가 주봉인데 요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를 연결한 요선, 그래서 요선을 뚫고 올라가야지만 된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1, 2 한 다음에 3, 4, 5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요걸 얘기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요런 식으로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가야만 한다, 리플이.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요렇게 이제 삼각수준 겪은 다음에 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번에도 삼각수준을 겪은 다음에 팍 올라가고, 요거를 기대하는 걸 텐데, 그리고 요번 불장에서는 요걸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텐데, 그럴 경우에 요 고점을 갱신해야만 투자 가치가 생긴다. 그렇죠. 리플의 투자 가치. 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다른 코인을 투자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이라던가 요런 코인들을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고점 갱신 못한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리플을 포트폴리오에 넣지 않겠다, 요런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네. 요런 얘기 다들 공감하실걸요? 요번에 고점을 뚫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리플 믿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본인 생각에 맞게 그냥 하시면 되고. 네. 해서 그러니까 지금이 진짜 중요한 자리가 된 거죠. 이제 리플이 우상향할 수 있는 코인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자리가 된 거니까요. 해서 매우 중요한 자리다. 지금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그러니까 요번 불장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죠. 리플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차트 있죠? 네, 이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요 영상 자체가 언제적 영상이냐면 10달 전 영상이에요. 이제 9월 26일 날 올린 영상이에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영상이고, 거기서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요거 보여드렸었죠. 요거 보여드렸고, 가장 최근에도 관련해가지고 제가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뤘었냐면 7월 17일 날에도 다뤘었어요. 사실 그 전에도 다뤘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X에 기록된 게 7월 17일이 가장 최근이라서, 왜냐면 요때도 뚜룰랑 말랑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플이 소송에서 약식 판결에서 이겼을 때, 네, 이때도 여기서 뚜룰랑 말랑 했었거든요. 그래서 뚜룰랑 말랑 한 거 보고도 그때 한번 얘기했어요. 이거 뚜르는 게 중요하다. 네, 안 뚜르면 아무 소용 없다. 근데 이때만 해도 여기서 뚜룰랑 말랑 하는 요러한 움직임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뚫었어 못 뚫었어? 이때는 결국 못 뚫었다고 봐야죠. 이때 7월 17일 못 뚫었고, 그 다음에 제가 7월 25일 날 한 번 더 업데이트했어요. 계속 뚫으려고 시도 중 이라고 하면서 계속 뚫으려고 시도는 한다. 근데 이때도 뚫었어 못 뚫었어? 못 뚫었죠. 근데 요번에 뚫었어요.
요번에. 예. 이게 그날이 온 것 같다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댓글 달아주신 것도 그날이 온다. 네. 예?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일봉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어느 정도 확실하게 뚫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 정도 사이클이면 일봉으로 보는 건 사실 의미가 없긴 해요. 네. 네, 해서 어쨌든 일봉으로는 얘 종가 마감이 여기서 됐고, 요 위로 오늘 오르고 있고,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고 있지만, 그리고 여기는 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주봉 마감이 되거든요. 해서 이 주봉 마감이 요 위로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뭔 말인지 이해가셨죠? 뭔 말인지 이해갔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는 리플이 왜 올랐는지 뉴스를 조금 다루고 얘기할까? 그럴까요? 네. 원래는 차트를 나중에 다루려고 했었거든요. 자, 일단은 전지전능한 줄 알았던, 네, 사실 전지전능하진 않더라고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왜 리플 오르니? 네, 근데 이제 뭐 리플 소송이 1주년, 그러니까 그 약식 판결한 지 한 1주년이니까 1주년인 게 뭔 상관이야, 씨. 1주년이니까, 예, 뭐, 이렇게 아예 끝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얘기들은 별로 없다. 그리고, 뭐, 7월 13일에 끝나거나, 뭐, 31일에 종료될 수도 있다. 이런 리플은 원래 이러한 뉴스들이 많아요. 네. 뭐, 이쯤 끝날 수도 있지 않을걸? 있지 않을걸? 있을 수도 있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측의 예측 네. 같은 그런 기사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걸 사실 뭐 믿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챗 GPT에서 나오는 걸 봤을 때는, 네, 별로 믿음직하지 못하다. 네, 별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럼 왜 올랐어? 어제 오늘 왜 올랐어? 라고 물어보니까 법원 판결에 대한 기대, 7월 중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는 기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냥, 네, 해서 챗 GPT가 항상 맞는 건 아니더라. 네, 근데 이제 저랑 김프로가 생각하는 이제 어제 오늘 좀 올랐던 이유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요 해리스가, 네. 예, 이제 서클이랑 리플 등 암호화폐 기업이랑 접촉을 한다. 예, 요런 얘기가 일단 돌았어요. 네, 그렇죠. 네, 해서 해리스가 이제 그 리플 쪽에 관심을 가져. 트럼프가 되면은 게리 겐슬로 잘리니까 좋은 거고, 해리스가 되면은 이제 그 많은 기업들 중에 리플이랑 컨택 했으니까 리플한테 좋은 거고, 뭐 이래서 어쨌든 영향이 조금 있지 않았나. 근데 네. 이것도 카더라 해요. 확실히 컨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예? 물론 해리스가 만나자고 했으면 아마 그 갈링하우스가 만났을 것 같긴 한데, 네. 예. 근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알 수 없어요, 사실. 그 네. 애초에 기사 나온 것도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지 대화를 했다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확실하게 아직 호재다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번에 지금 만나기로 했던 회사들 자체가 CBDC 때문에 만난 느낌이 강하거든요. 서클이랑 리플 같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암호화폐의 표심을 살려고 한다기보다는 트럼프가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한 얘기 중에서 내 임기 동안 CBDC는 없다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대적인 행보로 그냥 뭐 서클이나 리플을 만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뉴스가 있고, 또 뉴스는 그 이제 SEC가 이제 8월 1일 비공개 회의를 한다는데, 네. 그때 원래 전에 한다 그랬는데 그게 취소됐었잖아. 그렇죠. 그거를 이제 8월 1일에 그걸 똑같은 걸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8월 1일 날 쉽게 말하면 이제 내일이죠. 예, 비공개 회의를 한다는데, 거기서 혹시 약간 리플 관련해서 뭔가 좀 있지 않겠느냐. 네. 예, 뭐 합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뭐 소송을 종료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의견이 나눠지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가 이제 도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오른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뭐 있나? 지금 확실한 거는 이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는 뭐 7월 말에는 소송이 끝난다라고 했던 그 기대, 그런 거 관련된 뉴스만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해서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기는 어때요? 이게 정말 큰 호재 같나요? 맞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네. 걸 보면 느끼는 거 뭐냐면, 오히려 트럼프가 소신대로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어 보이고, 그렇죠. 오히려 나는 비트코인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중요하다는 것도 인지했어 하면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업계에 관해서 오히려 소신대로 밀고 나가고, 해리스가 오히려 너무 이걸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아니 쟤 트럼프 원래 안 좋다 그랬어. 근데 생각 바뀌니까 그냥 그 소신들을 밀고 나가고 해리스는 나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표는 잡아야겠고 쓰바 만약에 싫다 그러면 미국인들 중에 암호화폐 갖고 있는 사람이 4분의 1이라 그러던데 꽤 많네요. 그러면 경제 인구로 치면 거의 절반 이상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4분의 1 정도는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네. 근데 그런 거 표 놓치려니까 또 좀 짜증 나고 그렇다고 막 지금 와서 좋다고 하면은 또 트럼프가 이미 앞서 나가기 때문에 좀 그렇고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든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는 듯한 그냥 내 유권자들이 트럼프한테 가지 않을 정도의 약간 스탠스 정도만 취하는 그냥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코인 업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죠. 오히려 해리스가 당선되고 나서 말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아무튼 이 정도로 얘기하고 해서 뉴스로만 보면은 과연 큰 호재인가? 물론 합의가 되면 호재겠지만 네. 과연 큰 호재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조건 치고 올라갈 거야 라기보다는 이런 뉴스가 있구나 정도만 좀 파악하시고 제 생각에는 차트로 조금 접근하시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뚫는 게 왜 중요했냐면 이 선이 어떻게 만들어진 선이냐면 여기 2018년도 1월에 있었던 요 고점과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생겨났던 요 고점을 이은 요 선이에요. 그래서 요 선 해가지고 크게 이제 삼각수렴 혹은 크게 하락 추세선 이어도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어쨌든 뚫고 올라오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해서 요걸 뚫고 올라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뚫지 못했었거든요. 몇 년 동안 한 3년 정도? 한 2, 3년 정도는 요걸 계속 뚫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뚫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당장 요걸 뚫고 올라간다고 요렇게 수직으로 올라간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요걸 뚫고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요걸 뚫고 올라가면 되돌림이나 이런 걸 겪거든요. 원래 이런 걸 겪어요. 원래 이런 걸 겪어요. 근데 요렇게 되돌림을 겪는다라고 하면 요거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요거를 지켜주는 선에서는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자, 뭔 소리냐면 자,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선을 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나서 8월부터 제가 포트폴리오만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아까 전에 리플이 그렸던 것처럼 큰 추세선은 아니겠지만 제 말은 중요한 추세선을 뚫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저점을 갱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플은 지금 저점은 갱신 안 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가격보다는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요렇게 떨어질 수 있지만 이때부터 사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 말은. 혹은 한 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좋은 자리에 어쨌든 일정 부분 도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떨어지고 나서 사면 안 돼?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몰라요. 그냥 올라갈지 그냥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렇고 추천했던 게 요 고점을 뚫으면 한 1.1달러 정도를 터치하면 그때서 사도 늦지 않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요런 모양을 이제 컵앤핸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컵앤핸들이 뭐냐면 요렇게 컵이 만들어지고 요렇게 핸들 손잡이 딱 만들어지면 이렇게 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컵앤핸들이 나오면 요렇게 됐으니까 핸들 나오고 하겠지가 아니고 컵앤핸들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사는 거예요. 핸들이 만들어지면 이 핸들을 고점을 다시 돌파하면 이때 사는 게 컵앤핸들이에요. 이건 예측이 아니고 이미 다 시그널 나온 이후에 약간 후행성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매매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다라고 친다면 차라리 그때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상에서 얘기한 대로 뭐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치면은 뚫었을 때 한번 이렇게 떨어져서 되돌림에 한번 그 다음에 여기 한 1.1달러를 터치하고 나서 뭐 재차 돌파하거나 1.1달러를 터치할 때 사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할게요. 그 정도로요? 그래? 1.1달러면 1.1달러. 맞잖아. 깜짝이야. 1.1달러면 1.7점이야. 맞지? 맞아요. 갑자기 그렇게 얘기해서 고점인 줄 알았구나.
네. 네. 그러니까 0.92달러가 아니고 1.1달러. 네. 여기 고점이 아니고 1.1달러 여기. 네. 예? 여기를 터치할 때 사도 저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트로 바꾸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 말을 듣고서 리플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비트로 갖고 있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꾸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도 난 그래도 불장 끄트머리에서는 리플로 좀 갖고 있고 싶은데 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을 뭐 요런 자리 아니면 요런 자리에서 뭐 바꾸면 되지 않을까. 살짝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비트코인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대로 다 수익 가져가면서도 리플의 수익은 수익대로 다 챙겨가는 네. 리플만 존버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오늘은 웬만하면 안 좋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실 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맞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제 말은 리플 돈을 벌려고 코인 투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블록체인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혹은 비트코인의 가치에 동참하기 위해서. 네. 비트맥시들이 대부분 그런 이유들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도 했지만 어쨌든 리플이라는 요 시스템 요거를 어쨌든 뭐 지원하려고 어쨌든 리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극소수 대부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돈을 벌려고 이 시장이 있는 건데 그러면 리플이 어쨌든 많이 올라갈 때만 리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아? 리플이 올라갈 거라고 믿는다면 네. 리플이 많이 올라갈 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제가 했잖아요. 했잖아요, 제가. 네. 요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요럴 때 그냥 리플로 갈아타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요때 비트코인을 갈아타고 요때 사면 더 손해인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비트는 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올랐다니까요. 그럼 해당 기간 동안 비트를 갖고 있고, 그냥 리플이 막 오르기 직전에만 리플로 갖고 있는 게 어떠냐? 그거 비트코인이랑 비교한 거야? 네. 요러니까. 네,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갈 때. 해당 기간 동안 비트코인 저렇게 올라갔는데, 전 퍼센테이지예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저런 퍼센테이지로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쵸?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어쨌든 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편집으로 잘라내든가 해야겠다, 이거. 아이씨. 자, 아무튼, 뭐, 요렇다. 네. 그래서, 리플을 좀 옮기실 생각이 있으시면, 한 요런 자리를 생각하시는 게 난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만약에 물려있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그럼 지금 팔고 이렇게 떨어질 때 사라. 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고 할지 그냥 갈지도 모르겠는데 물려 계시는 분들은 그냥 존버해야죠. 그럼 지금이라도 비트로 바꿀까? 지금 왜요? 지금 굳이? 저는 바꾸는 걸 추천하긴 해요.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바꾸는 걸 추천하긴 하거든요. 근데 굳이 이럴 때 비트코인을 안 바꾸신 분들이 지금 와서 하면 늦은 감이 있죠. 조금 늦은 감이 있고 그걸로 인한 비트 상승, 그러니까 수익률을 이득 보는 것도 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네. 안 그러면 아예 그냥 리플 안 되겠어. 그냥 퍼즈야 니처럼 포트폴리오 그냥 구성할래. 차라리 이런 거면 가능해요. 네. 차라리. 그래서 그럼 너 리플 뭐 어쨌든 나중에 살긴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리플을 나중에 비중을 좀 높이긴 높일 거예요. 근데 높여도 리플의 비중이 10%는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저는. 리플이 갑자기 급상승해가지고 비중이 높아지는 게 아닌 이상은요. 매수하는 비중으로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현금 위주로 좀 갖고 있고 그게 90%가 넘어요. 네. 그리고 요 비율을 잘 조절하고 그 다음에 막판에 가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잡코인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그 잡코인들로 갈아타서 어쨌든 최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려고 저는 할 건데, 근데 아예 리플을 좀 많이 줄이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면 모를까. 네. 리플이랑 비트 왔다 갔다 요렇게는 지금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하게 되네. 자, 아무튼 뭐 그렇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너도 그냥 똑같이 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저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선을 뚫었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래도 저는 확실하게 보자면은 주봉 기준으로 종가 마감은 해줘야지 진짜 뚫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가지고 이거는 지금 조금
단타적인 관점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려놨던 건데요. 이때쯤 그렸던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1파가 여기로 잡혀 있지만 확장일 수도 있고. 네, 아직까지는 확장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보려면은 단타 관점에서는 적어도 0.7달러 여기 위로는 확실하게 올라와줘야지 새로운 파동이 네, 만들어진다. 새로운 파동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장기적으로 한 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더 장기적으로 한 걸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약식 판결 승리로 인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저점을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기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1, 2, 3, 4, 5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가면은 그 확장까지 최고로 일어나면 여기 2018년도 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불장은 어쨌든 요거를 테스트하는 시기가 될 거예요. 2018년에 있었던 고점.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김프가 너무 많이 꼈었기 때문에 네. 이때는 한 3.3달러 정도니까 한 4,000원 정도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4,000 한 2,300원? 한 4,500원까지는 요거를 테스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번 불장이 거의 확정이에요. 네. 네가 뭔데 확정이냐 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조용히 가주시겠어요? 조용히 그냥 이 영상을 뒤로 가기 눌러서 그대로 나가주세요. 그 전에도 리플 네가 뭔데 확정이네 아니네 뭐하네 과거에 그렇게 됐다고 미래에 그렇게 되네 안 되네 쓰시지 말고 그냥 저랑 안 맞으시는 거니까 네. 그냥 조용히 가주세요. 네, 조용히 헛소리 하지 마시고 네, 본인의 그런 걸 뽐내지 마시고 가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어쨌든 2025년 하반기가 되기 전까지 여기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는 상황이면 그러면 얘를 1, 2, 3, 4, 5로도 볼 수 있고 혹은 그게 아니면 얘를 1, 2로 놓고 엘리엇 파동 3, 4, 5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내년 상반기까지 혹은 내년 한 7, 8월까지 늦진 않았어. 늦었나? 내년 7, 8월이면 애매하긴 한데 네. 그때까지 그러니까 늦어도 그때까지는 적어도 한 3, 4천 원 정도는 찍고 내려와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리플의 한 12달러 정도, 한 10,000원 정도 이상, 한 15,000원 정도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네, 그럼 리플이 15,000원 가는 거는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진 않아요, 사실. 리플이 10만 원대 가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불장에 10만 원 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근데 물론 가면 좋아요, 저도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15,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전제 조건이 달성되면 네. 요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로그 차트로는 여전히 뚫지 못했어요. 로그 차트로는 요 선 자체를. 요 로그 선은 그러니까 얘도 로그로 보면은 요렇게 뚫고 올라가서 팍 올라갔으니까 얘도 요렇게 로그로 뚫고 올라가면 팍 올라가지 않을까 인 건데 이 로그 선으로는 아직 뚫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고 얘도 뚫고 아까 선형으로는 지금 거의 뚫는 것처럼 보여. 주봉 마감까지 봐야겠지만. 네. 그리고 요 로그선까지 뚫고 하면은 그래도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만약에 거기까지 못 가고 그냥 3, 4천 원에서 끝나면 어떡해? 그럼 뭐 그냥 그런 코인인 거죠. 예, 고점을 계속 갱신하지 못하고 요렇게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이는 코인으로 그냥 남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리플에 투자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왜냐?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코인이 있으니까. 그 그렇죠. 코인들을 차라리 장투로 가져가고 요거는 불장 끝에 잠깐 오를 때만 갈아타는 그런 선택지로 생각해볼 만한 잡코인들 중 하나로서 요 정도의 가치는 가지는 거죠. 만약 이렇게 옆으로 간다고 치면. 해서 요번 불장 때 요 고점 뚫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여전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한 발자국을 걸은 건 맞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종가 마감이 되는지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되돌림 받을 때 선형으로 요거를 지켜주는지, 만약에 되돌림이 있다면 요렇게 이 선을 뚫지 않고 아래로 뚫지 않고 지지받아 주는지. 그런 다음에 한 1.1달러 정도를 터치하는지 1.1달러 정도만 터치하면 한 2.5달러에서 한 3달러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1.1달러 정도를 터치하는지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일 말 있나? 지금 좀 리플 홀더로서 어때? 이때에 이런 영상을 찍었던 네. 이 영상을 찍었던 이때 김프로가 다른 코인 다 팔아도 리플은 안 파는 이유. 응? 요렇게 네. 다른 코인 다 팔아도 리플은 안 팔겠다 라고 말했던 리플 홀더로서 어때? 그래도 상황이 많이 좋아진 거죠. 요 장기적인 추세선을 그래도 올해 안에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는. 근데 네.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이렇게 길게 저 선을 뚫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지. 저건 그쵸. 웬만해서는 뭐 작년 7월 이때 약식 판결 났을 때 뚫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서 1년이 더 걸릴 거라고 약식 생각 판결 못했죠. 하고 나서도 조정을 저렇게까지 받을 줄 몰랐지. 네. 대충 조정받다가 뚫을 줄 알았는데, 그치? 그렇죠. 그리고 올해 초에도 뚫을 뻔했잖아, 그치? 그렇죠. 예. 이때도. 네.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 네. 다들 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행복 회로를 돌려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네. 다만 그런데 가셔도 그 레퍼럴 마진 거래는 하지 마시고, 네. 네, 뭐 리플과 같은 코인 살 수 있는 거래소, 베이비 도지 살 수 있는 거래소, 막 이러면서 하는 건 하지 마시고, 네. 네, 행복회로 돌려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러셔도 괜찮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이렇게 현실적인 대응 방법과 네, 어찌 보면 쓴소리인 거죠. 네,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네,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리플만 다루진 않아요. 네. 다른 코인들은 어떤지 한번 시야를 넓힌다는 느낌으로, 네, 비트코인도 중요하잖아요, 당연하게. 시야를 좀 넓힌다는 느낌으로 영상을 제가 올린 거를 좀 보시면 네. 아마 생각이 바뀌실지도 몰라요. 네, 이것만이 답이 아니구나 라는 식으로 그러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